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일 신군의 어서옵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 왠지 모르게 어제와는 상당히 틀린 시장 흐름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장 시작되기 전 좀 불안했던 마음이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바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장 초반 뭐 예상 지수로 보더라도 양시장 모두 상당히 또 강하게 출발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미증시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 주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쪽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이 좀 일어났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이 이어질 때 거래량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으로 좀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또 긍정적으로 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출발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들어오신 또 영민님, 영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장 체크 포인트 3분 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글로벌 뉴스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그 중에서도 뭐 나스닥 지수가 또 상승 흐름이 탄력적으로 좋았죠. 아무래도 기술주의 움직임 오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게임스탑은 30%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이 아닌가 이런 뭐 분위기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전기차 시대 GM 매수 포드 매도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예. 일단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더 올려서 다음 것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 게임스탑처럼 이제 공매도 부분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셀트리온이라든가 HLB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공매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 쪽으로 은 할 때 은 쪽으로 이제 조금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가 좀 이어지면서 은값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시장도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펼쳐졌는데요. 자, 오늘 장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거 일단 은 관련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 관련주는 이제 뭐 고려아연, 영풍, 푼상, 풍산이라든가 LS 이런 종목들이 좀 되겠는데요. 영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출발은 한 2, 3%대 상승 출발 흐름이 예상이 좀 되고요. 고려아연도 3, 4%대 상승 이제 흐름이 출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들은 오늘 이제 뭐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오늘 AI 우리 주식 알파고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까 전에 살짝 이제 지켜봤을 때는 네이버라든가 꼭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종목 한 3종목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네이버, LG전자, 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LG전자. 최근에 뭐 상당히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LG전자 역시도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두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21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안착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좀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종고종가지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뭐 카카오와 역시 뭐 최근 들어서 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신고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좀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도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위쪽에서는 이제 매물대 자체가 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상승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컨텐츠 관련해서 요즘 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다. 역시나 21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다는 건 하방에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이 종목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짱 관심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종목 흐름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장 시작되기 3분 전입니다. 일단 예상 출발 지수 코스닥은 0.8% 상승 흐름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피 좀 더 강하게 1%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2%대 상승 흐름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3%대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LG화학 일단 전기차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 S&P 500 우리가 또 주가 지도로 좀 지켜보면요. S&P 500으로 지켜봤을 때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83%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뭐 녹색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녹색깔 이 상승 흐름을 이제 녹색깔 진하게 좀 나타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구글 역시나 아마존 역시나 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자, 오늘 장 기대감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이 뭐 그렇게 큰 뭐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다가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측면으로 좀 참 우리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빠지면 화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수급 부분 아무래도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니까 오늘 역시도 이제 수급 부분이 어떻게 좀 펼쳐질 것인가라는 부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우리 또 안씨가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또 나눠주시네요. 감사하고요. 자, 셀트리온이라고 또 이야기 되셨네요. 종목 분석 좀 이따가 해드릴 텐데요. 종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 종목 하나와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되는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 내가 이 종목도 관심이 좀 있었다라는 종목과 함께 두 종목 정도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되기 1분 전이네요. 오늘 아침장에서 좀 관심 가지는 역시나 고려 아이언 쪽에서 관심을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액대로 봤을 때는 43만 원. 상당히 또 비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일단 출발은 2, 3%대 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되고 있네요. 뭐 어제 좀 특별히 강했던 셀트리온, 기아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아침에 또 종목들이 좀 되겠습니다. OCI도 어제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요.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하락 출발 예상이 좀 되고 있네요. HLB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살짝 떠서 마감이 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살짝 쉬어가면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장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0.6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0.6% 정도 상승 흐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빼고는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역시나 오늘 이제 뭐 어제 올랐던 것만큼 셀트리온 삼형제는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 약보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시젠이라든가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 CJ ENM 등등 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네요.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LG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흐름. 오늘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지켜볼 때 밑에 있으면 이제 지지선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위쪽에 있으면 우리가 저항선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5일동 평균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일단 LG전자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약 1%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종합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구간 또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살짝 버퍼링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살짝 짜증 아닌 짜증이 좀 났던 게 이제 뭐 집에서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HTS, MTS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영문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영향이 적었다 그러지만 기존 이제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HTS가 좀 버벅거림이 조금 있어서 많은 또 분들을 조금 화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이는 아침에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또 음봉으로 살짝 떨어지네요. 어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한 이후에 오늘 장 초반 일단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늘려주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대성 엘텍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성 엘텍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늘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효성 TNC 역시나 좀 강하네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한 80만 원 정도로 이제 정하면서 또 치고 올리네요. 효성 TNC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요 종목. 아침에 요거 정말 초단기 단타 치기에는 효성 TNC 요거 어, 호가 흐름. 이것도 뭐 가격대가 약하지 않은데 그죠? 치고 올립니다. 지금 뭐 매도세가 약간 붙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큰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TNC 13% 지금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했죠.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오늘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작한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너지나요? 살짝. 네. 이런 것들은 또 가파르게 또 상승을 이거 뭐 순식간에 또 이렇게 무너지네요.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또 살짝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분봉상으로 여기 지금 빨간색 선 들어와 있는 요 라인 42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 경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또 치고 내려와서 요 부분까지도 좀 치고 내려가는 모습들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또 빠르게 치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께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효성 TNC 일단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고가
살짝 또 많은 분들이 좀 접속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분봉으로 움직일 때는 또 깜빡하고 또 이게 또 1분봉상 지금 효성 TNC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접근하기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파르게 좀 치고 올라간 모습들이 좀 보이죠. 오늘 아침부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도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장 시작되고 나서 양봉으로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 자, 이렇게 지금 장 시작되고 나서도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특히 초단기로 접근하실 때도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성 엘텍 한번 볼까요?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살짝 눌려진 이후에 양봉의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거래량도 살짝 실리면서 늘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 초단기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아침에 또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셀트리온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쪽에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형제 자체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힘을 좀 못 내고 지금 지수로 봤을 때도 거의 강보합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분 물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졌던 이뭐 음봉 같은 경우를 좀 감싸주면서 좀 이렇게 돌아섰으면 더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금요일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돌려내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도 1%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평선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의 라인이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0 정도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모멘텀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 분봉으로 좀 시켜봤을 때도 장 초반 강하게 좀 상승 흐름 출발을 예상을 좀 했었고 출발이 됐었지만 그다음부터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와줬던 모습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 뭐 최근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좀 부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솔루엠이란 종목. 자, 오늘 뭐 상장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이제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또 윗골 달고 이렇게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솔루엠 역시나 오늘 시작되고 나서 좀 산을 그린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봉 하나에 1분봉에서 이렇게 3%씩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초보자라고 생각되시면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은관련주 아침에 살짝 이야기를 드렸었죠. 고려아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시초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접근하시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라인 부분.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라인들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라인들 돌파를 할 수 있는지 돌파가 될 때는 강하게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5만원 선 돌파 구간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아연 말고 영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풍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살짝 음봉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풍산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역시나 힘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역시나 지금 보는 종목까지 이렇게 네 종목은 관련주로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LS 같은 경우에도 LS가 제일 약하네요. 이거는 오늘 약보합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장 봤을 때 개인만이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3,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1,000억 정도. 외국인 오늘 소폭이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자, 어제 살짝 들어온 건가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에서 한 3,0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한 260억 정도 매도 우위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지금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또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도 역시나 방송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베스트 파트너분의 유료 방송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박한샘 파트너, 네, 방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거꾸로 삼성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간다. 역시 플랫폼 업체들 반전 움직이네. 글쎄요, 작전이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수소 관련주들 움직임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이 마이너스였을 때 그냥 마이너스 좀 나고 올라오면 좀 올라오고 계속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들락날락 좀 하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 또 뭐 슈팅이 한번 나오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효성 첨단 소재가 탱크, 수소 탱크 생산되는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거기에 밸브를 납품하는 세종공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택용 금속 분리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현대제철이랑 같이 해요. 그리고 이건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력 센서, 독점 기술력, 요게 핵심이에요. 저거가 압력 센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압력 밸브란 말이에요. 저 압력 밸브가 독점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건너가는 단계에서 가장 폭발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아침에 시가에 선물장 띄워놓고 한 번 더 잠깐 또 시가 아래로 테스트 버전이 한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 띄워놓고 저기 하네요. 프로그램 1800원. 참 진하다.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인데 연기금이 500억 같이 프로그램 때리고 있고, 국내 기관 1000억, 연기금 360억, 투신권 400억. 투신권이 400억 때리는데 연기금이 360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요. 자기들 돈은 이제 다 씨가 말랐다는 건데, 프로그램 매도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때린다. 프로그램 매도하고 그냥 주식하고는 좀 매도가 다른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때린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한국투자연합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공매도에 반대한다는 연합 세력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공매도라고 하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면 헤지펀드, 사모펀드도 공매도 때리고, 삼성증권도 공매도 때리고, 보험사도 공매도 때리고, 모든 기관들을 다 적으로 삼을까요? 외국인도 공매도 때리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국의 전략이었잖아요. 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관세 때려요. 인권, 중국한테 갖고 인권 문제라든가, 중국인이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싸우게 만든 거. 그 전략에서 미국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대장만 패는 전략으로 바꿨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오로지 화웨이. 진짜 공매도 그분들이 그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혹은 불평등한 그 게임, 기울어진 시장, 누구는 공매도 때릴 수 있고 누구는 못 때리는 개인들, 그걸 하려면 한 놈만 패면 되는데 누구를 패야 되느냐? 연기금만 패면 됩니다. 연기금만 패면 돼요. 연기금만, 얘들은 왜냐하면 정부 공적기관이잖아요. 사적기관이 아니라 공적기관이고, 연기금 운용본부장, 연기금 이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연기금만 공격하면 돼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국민 세금으로 준 조세잖아요. 국민 기금으로 낸 게. 준 조세 성격으로 냈는데 연기금이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공매도하는 세력들한테 주식을 빌려준다. 연기금만 국정감사라든가
불법으로 주식 빌려준 거 있는지, 펀드 매니저들과 저기 간에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들에 밖에서 밥 먹고 모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까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하다못해 연기금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 밖에 미래에셋이라든가 해외에 있다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거기서 연봉 100억 받던 애들이 혹은 10억 받던 애들이 여기에 연봉 1억 5천만 원 받고 와야 돼요. 많이 받으면 2억. 왜 오겠어요? 연봉은 2억밖에 안 되지만 주문을 줄 때 주문 한 번 주면 여기서 수십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1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받습니다. 해외 유학을 갈 때 그 회사가 돈을 대준다든지 장학금 형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연기금 있는 사람들 유학들 많이 가요. 다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따라서 연기금만 제가 봤을 때 패면 됩니다. 공적 공매도 금지 청원하는 사람들이 굳이 공매도 전체에 대해서 그거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다른 나라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기금만 붙잡고 늘어지면 돼요. 연기금이 주식 빌려주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국민 준조세로 형성된 연기금인데 또 이자놀이 하겠다. 개미들 때려잡는데 기관들한테 주식 빌려주는 거잖아요. 공매도 할 때. 그거 금지시키고 지금처럼 프로그램 매매 연기금이 프로그램 매매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그런 거 몇 가지만 물고 늘어져도 꼼짝 못해요. 연기금은.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정부 기관권인데다가 조사가 가능하죠. 포트 구성에서 주식 비중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청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연기금만 잘 붙잡아도 연기금만 잘 단돌이 잘해도 주식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안 당한다는 얘기죠. 연기금이 가장 파워가 커요. 전세계 빅5 단일 자금으로서는 전세계 빅5잖아요. 천조잖아요. 외국인들이 다른 애들 안 무서워해요. 연기금을 무서워하지. 지금 당장 연기금이 그 주식 산다고 해보세요. 거꾸로 프로그램 매수. 애들도 다 살 거래요. 외국인들도 다시 헷가닥 돌려버리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개미들은 연속성이 없잖아요. 공매도 대항해서 한다고 해도 각자 생업이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지. 법적으로 그런데 정해놔봐요. 연기금이 주식 공매도 못 빌려주게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 몇 가지만 조치를 취해도 말 그대로 연기금은 진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개인들한테 유리하게. 기관들한테 유리하게가 아니라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유리하게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군데 할 필요 없습니다. 기관, 증권사, 투자자문사 100군데 손대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연기금 하나 딱 물고 들어주면 게임 끝이에요. 공매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에 반대 청원한다, 공매도 금지하는 그 개인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세력화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주가 빠지면 다시 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물줄기의 원인, 계속 물이 솟아나는 물줄기의 원인을 막아버려야죠. 땜빵식 처리가 아니라.
아따, 삼성물산 참. 네, 맞습니다. SKT&D. 뭐 추천 종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강력하게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좀 모아가거나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죠. 1890만 주. 1890만 주가 총 발행 물량인데 실제 유통 물량은 한 20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SK D&D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주식 우임장을 받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원분들 전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한테 유튜브에 나와서 SK D&D에 대해서 우임장 청구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리고 거기서 받은 우임장을 갖고 그럼 SK D&D가 5% 이상을 우임장을 받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저기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주식 매수 아니면 해외 기관이라든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나 아니면 국내에 지난번에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한진칼,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이 국내 행동주의 펀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레이스 홀딩스를 설립한 대표들 및 거기 기관한테 부탁을 하려고요. SK D&D 감사 신청 청구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리 우임장을 받은 모든 의결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우임하고 SK D&D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을 해달라, 감사 선임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SK D&D에 대해서 약간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요. 법이 바뀌어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여기도 3%, 다 합쳐서 특수관계법인이 3%밖에 못하는, 다 의결권이 다 부활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여기도 3%, 여기도 3%밖에 감사 선임 신청권에 대해서는 선임권에 대해서 투표할 때는 3%밖에 못합니다. 그래봤자 6%예요. 여기가 6% 있으니까 애들 3%라고 하면 9%. 근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소액주주들이죠. 6%를 모으든 7%를 모으든 다 인정받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우리가 감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SK D&D 같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 3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지금 왜 공매도에 대항하고 있는 한국투자연합 이런 사람들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법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뀐다. 1800만 주의 주식인데 실제 유통 물량이 지금 25% 약 500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500만 주 중에서 저희들이 한 200만 주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3프로TV라든가 815 몇몇 유튜브 뭐 염정환 씨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모델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인 청구권 주식 우임장 받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스 홀딩스라든가 국내의 몇몇 행동주의 펀드 및 슈퍼개미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런 싸움들을 많이 싸워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국내만 해서도 뭐 의미 없습니다. 해외 그런 어떤 공매도 연결 세력이라든가 애들한테 행동주의 펀드들한테도 게임스탑도 마찬가지죠.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도 9달러인가에 샀단 말이에요. 400달러까지 가는 동안 9점 몇 %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도 그런 사모펀드들이 많이 괜찮은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치 지향하는. 그래서 옛날처럼 주식을 뭐 잘 사가지고 막 사고 팔고 작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트렌드에 맞는 것이다 싶으면 행종연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팔 때가 문제겠죠. 그때 욕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어요. 왜? 팔 때 그럼 다 같이 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만 먼저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뭐 어떤 딜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장기 레이스로. 비용 별로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하면 비용이 들겠지만 뭐 그레이스 홀딩스나 아니면 일부 사모펀드 같은 데서는 옛날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앱으로 우임장도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거기 앱 다운받으면 우임장도 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의결권을 전자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옛날에는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그거 앱 다운받고 뭐하고 우임장 팩스로 받고 하면 뭐 사무실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지고. 문제는 이제 누구한테 그 우임장을 갖다 주느냐. 그레이스 홀딩스 쪽에 갖다 주느냐.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겠죠. 그리고 뭐 돈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사비로도 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내에 있는 변호사들은 저런 거 선임 못 해줘요. 법무법인 뭐 태평양이라든가 김앤장이라든가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해도 그럼 SK그룹에서 걔들한테 하겠어요 앞으로? 안 하지. 그런 애들은 못 해주고 변호사라기보다는 그레이스 홀딩스나 이런 그쪽을 이미 정통한 그쪽 변호사 회계사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우리의 모든 우임권을 넘기는 거죠. 그럼 그분들도 판단하겠죠. 본인들도 주식을 살 건지, 그래서 같이 시작할 건지. 자,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이 돈이 돼요. 여러분들도 사고 팔 주식이 있고 그런 식으로 붙어야 될 주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SK D&D 우리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겠지만 SK D&D 정도는 지금 아직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 감사 정도는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이잖아요. 100만 주라고 해봤자 400억이에요. 200만 주면 8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것 같지만 셀트리온 같은 주식도 응집되는 거 보세요.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가총액이 100조잖아요. 여기 응집되는 거 보세요. 이 힘들을.
47조 원짜리인데. 제가 물론 그 방식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사 실적이 좋고 성장에 붙은 주식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인터넷상이나 사이버상을 통해서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꼽아놓은 종목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안 망할 만한 회사 중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런 종목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게임스탑은 뭐 1600% 폭등했대. 한국도 공매도 대항해서 개인들이 모인데, 이거 보고, 야, 나도 셀트리온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수적인 생각이고요. 아,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들이 군집 형태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구나. 근데 그 군집이 아직은 세력화되지는 않았는데, 세력화 전 단계로 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옛날에는 주식 위임장을 받기는 거랬는데, 지금은 전자투표가 됐기 때문에, 대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뭐 전부 다 비대면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인데 주총장에서 누가 뭐예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이제 3%, 30% 갖고 있는 사람도 3%, 50% 갖고 있는 3%, 뭐에 대해서만 감사 선임권에 대해서만. 개인 투자자는 다 인정. 제가 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국내에서만 할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 협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저희가 편지라든가 문서라든가 그런 거를 보내가지고 가치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SKT인데 그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쫙 다 보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달라. 그럼 걔네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문을 갖고 나중에 이제 대비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또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성장성만 갖고는 안 될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봐라 여기 평가한 거. 이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느냐. 그거 뭐 국제사회 신용기관하고 똑같은 애들인데 돈 안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그레이스 홀딩스나 이런 데서 우리들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문제가 남겠죠. 받아줄 거라고 봐요. 왜? 결이 같잖아요. 거기서도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관 세력들의 놀이터를 바꾸는 거. 자, 셀트리온이 모인 그거가 뭐 저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세력화되고 있다는 거죠. 동학개미들로 흩어져 있던 동학개미라는 그런 것들이 SNS라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만나가면서 마치 키움증권이 그 전에 증권회사에서 수수료 주고 비싼 수수료 주고 매매를 대신 처리했던 증권회사 객장을 키움증권이 인터넷 시대가 가면서 HTS를 없애버렸듯이 이제는 각 회사마다 앞으로 감사 선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릴 거예요. 그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날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선점하는 회사는 반드시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괜찮은 가치주들 중에서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삼성그룹에도 있고요. 현대 비엔지스트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먼저 날아갔죠. LG 하우스하고 합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장 취약한 회사가 저는 효성그룹하고 코롱그룹에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저기에 좀 주력해, 지금은 삼성 저기 SKT&D 요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등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최고 두려운 건 그거죠. 애들이 상장 폐지할까봐. 왜냐하면 한행골딩스하고 합치면 지분 60%니까 51%가 넘으니까 상장 폐지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면 반대 저기 있잖아요.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51%가 넘는데 뭐 어떻게 소액주주 그런 거를 할까봐. 근데 대기업이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9%가 박혀 있기 때문에 5% 이상이 박혀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다른 거 갖고 물고 늘어져 봐야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하나 물고 늘어지면 만사 오케이 됩니다. 그렇죠. 브로드밴드 상장 이래겠죠. 그때 2,900원인가 샀었죠, 공인님. 3,600원인가 3,560원인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넘겨줬네. 2000 몇 년도예요? 16년도인가 14년도. 저거는 지금 우리가 또 투표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종목 분석을 또 해드리고 있죠. 지금 카카오랑 SK 이노베이션 부분이 또 종목들이 상당히 또 분석을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한샘 파트너가 이야기한 종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까요? SK D&D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하셨네요. SK D&D 종목 오늘 일단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친환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차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준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단 부분, 이런 종목들은 하단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죠. 지금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AI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잘 고르셨네요.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면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종합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팔방미인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방미인 발생하면서 오늘 하루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적정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가격은 43,000원 정도. 지금은 적정 가격에서 살짝 아래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적정 가격으로도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중간 정도의 가격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목표가는 54,000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순위로 봤을 때는 중상위권 정도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 부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기관에서 좀 던져내는 모습을 개인이 좀 받아내는 그런 형국인데요. 일단 실적 부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일단 파란 블록 한 칸 발생하면서 작지만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큰 자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 3칸에서 4칸일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중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보유 비중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시그널이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네요. 들고 있는 비중의 6분의 5 정도. 많은 비중을 좀 줄이고, 일단 대응을 좀 하자. 소폭만 좀 들고 가자라는 전략인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도 방금 차트상에서 그림 보여줬다시피 4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 전략 이끌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장 출발할 때는 그닥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이고 있네요. 이럴 때가 가장 좀 슬픈 모습들입니다. 한국 BNC도 갑자기 좀 분봉상 치고 올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또 이야기 나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상승 흐름 그리고 일단 뭐 합병 이야기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1 항공주가 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항공주 측면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적자를 면하지 못할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그 당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흑자까지 좀 보이면서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우상향 상승 추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고가권 좀 찍고 나서 기간 조정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한항공 흐름도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대한항공 종합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하루 종합 분석 역시나 오방민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해 있다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봉이 3개가 아닌 2개밖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가격은 3만 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지금은 적정 주가보다는 살짝 아랫단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목표가는 한 3만 8천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위로 봤을 때 가치 점수 조금 더 올려놔도 돼요. 조금 더 올려도 돼. 편안하게 그 정도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자, 가치 점수로 봤을 때 70점 무난한 점수 받고 있고요. 수급도 양호한 점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권보다는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는 빨간 블록 3칸 발생하면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자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우리가 블록수 3칸, 4칸일 때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3칸 발생하면서 조금의 큰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연속적으로 3칸, 4칸이 이어질 때는 좀 더 큰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일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비중 전략 부분도 단기와 장기 일단 시그널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들고 있는 물량의 6분의 1 정도 소폭만 줄이고 나머지 큰 물량은 좀 들고 가는 전략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도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일단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들 나온 거 오늘 3분장으로 저희가 아침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중장기 측면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거 네이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큼지막하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상당히 잘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 일단 장 초반에서는 음봉으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일단 시초가 대비해서 들어 올렸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시초가 뭐 부분 살짝 이탈했다 아래 꼬리 달면서 35만 5천 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네이버를 우리가 또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린 종목의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드릴 때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종합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5%대 상승 나오는 네이버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7방미인 발생했네요. 퍼펙트 점수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정한 가격은 당연히 넘어서 있을 것 같다. 최근에 또 몇 번 더 지켜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약 3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36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자체는 이제 36만 8천 원. 지금 구간 라인이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목표가 라인 쪽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해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심적으로는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종목 순위로 봤을 때는 오늘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잘 나오는 거 뭐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또 점수를 받고 있네요. 수급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 기관 쪽에서도 뭐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점수 상당히 양호한 점수가 나와 있네요. 양은 블록으로 지켜봤을 때 빨간 블록 2칸 발생하면서 우리가 또 뭐 신경 써야 될 만한 자금은 아니지만 작지만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분석 일단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네요. 자, 비중 전략에서도 퍼펙트 시그널 발생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전략 이끌어 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도 좋은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분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장 초반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 들고 있는 자의 영역이다.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종목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침에 역시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오늘은 강보합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감사한 거는 뭐 들어와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LG전자 오늘 종합 분석으로 지켜봤을 때 총 8개의 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개 이상 빨간 봉이 뜨면 그날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개 빨간 봉 5방미인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했네요. 자, 계속해서 적정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16만 원 정도. 지금 구간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전 고점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22일 날 19만 3천 원까지 슈팅이 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20만 원 정도. 순위로 봤을 때도 115위 상단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LG전자 실적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자, 일단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LG전자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던 스마트폰 부분을 매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좀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수급 점수도 양호한 점수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양은 블록을 봤을 때 자금들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블록 2칸 발생하면서 크진 않지만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중 전략 단기와 장기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돼 있네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폭만 줄여주고 나머지 큰 물량은 들고 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더라도 21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요 구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루프하게 보더라도 15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고하면은 또 안 지켜볼 수가 없는 종목이 있죠. 자, 제일기획 한번 종합 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이라는 종목, 이거 뭐 월봉상 큰 그림으로 한번 지켜보게 된다면요. 뭐 작년 3월 달 정말 깊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반등이 좀 나와주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뭐 기술적으로 뭐 실적 부분 웬만큼 좀 바탕이 된다 싶은 종목들은 웬만큼 다 V자 반등이 좀 나왔고, 전기차라든가 주도주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들은 2배, 3배, 4배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기획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들고 있는 분들은 가슴이 좀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오밀조밀 좀 모이면서 곧 한번 추세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어떻게 좀 지켜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종목 알파고 종합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일기획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 오늘 흐름, 자, 2%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팔방미인 만점 발생하면서 최고의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적정 가격 구간은 지금 19,500원 정도. 자, 지금 이거 왜 이렇지? 적정 주가가 왜 이렇게 낮지 이거? 적정 주가 구간은 살짝 넘어서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23,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위로 봤을 때 지금 27위, 순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거 왜 이러지? 가치 점수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뭐 이쪽으로는 뭐 여지없이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 뭐 삼성 붙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영업이익은 19년도 대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점수로 봤을 때도 뭐 75점이면 양호하다라고 좀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요. 블록으로 봤을 때 빨간 블록 2칸 발생하면서 일단 뭐 크진 않지만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전략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와 있다. 퍼펙트 시그널 들어와 있네요. 자, 제일기획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투표 나오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밑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수홍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떠들다 보면 목이 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살짝 이제 종목 알파고 우리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쪽으로 할 때는 부담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방송을 위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버퍼링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서 좀 일단 죄송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뭐 좀 혼선이 좀 있다 보니까 종목들도 좀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일단 차트 흐름으로 아침에 공략할 때 이런 종목들 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5%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갭 상승, 아침에 1분 봉상 갭 출발을 했었죠. 일단 양봉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온 이후에 지지선들이 좀 생겨지거든요. 지지선들. 이런 지지선만 좀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시초가 이탈하지 않고 이 부분 슈팅이 좀 나온 자리에서 4,97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이죠. 홀딩 전략 가다가 슈팅 한 번 더 강하게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도 요 정도 5,1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구간 여기서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요선 이탈하는 봉에서는 손절 가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들고 있는 물량. 뭐 일단 뭐 아침 초반에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차익 실현 구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두신다면 수익 내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서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침에 이런 종목들 저도 지금 순식간에 좀 지나간다고 제대로 못 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우리가 공략할 때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는 봉들 좀 보시면서 양봉으로 조금 이렇게 솟아가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살짝 붙어주는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 OTT 관련주라고 또 볼 수 있는 사마네트웍스라는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도 살짝 얽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상으로 보면 너무나 예쁘죠. 아침에 장 초반하고 나서 웬만큼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쭉 만들어 가는데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지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어주시면서 이렇게 구간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 스스로도 머리를 치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오늘 처음이 뭐예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루 1% 공략주로 최승욱 대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좀 있었네요. 그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 1% 공략주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공략주기 때문에 종목 알파고로 좀 보기에도 살짝은 좀 그렇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장 초반 뭐 들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긍정적인 흐름 지금 구간에서는 또 기간 조정 힘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 요 정도 라인 9,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쪽에서 일단 주식창 쪽에서 나간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되겠는데 최근 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방송하면서도 실생활 아이디어를 좀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실생활 아이디어라고 본다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재활용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YN텍 이 폐기물 관련해서 요즘 뭐 쓰레기 대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기간 조정도 잘 받았고 저는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도 뭐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뭐 최근 흐름을 본다면 4,000원대에서 슈팅이 나와서 지금 상당 구간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물론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종목들 눌렸을 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한 12,000원대 정도에 들어와 준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또 기다리는 조정 안 온다고 그렇게 눌려주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5일移평균선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고점 라인까지 들어와 있다면 이런 것들 좀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일단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는 YN텍 종합 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한 5%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 7박 미인 발생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적정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2,750원은 훨씬 뛰어넘어 있는 목표가도 16,000원 정도 설정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슈팅이 나와준다면 목표가까지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위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위까지 좀 치고 올라가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시장의 관심 그만큼 좀 받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 안이 좋을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90점 받고 있고요. 수급 점수도 좀 양호하게 점수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도 오늘 4칸 만점 발생하면서 자, 뭐 최근에 종목 분석하면서 이렇게 빨간 블록 만점 받는 종목 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YN텍 일단 만점 받으면서 최고의 시그널 발생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체크를 좀 해주셨다가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또 하셔야 됩니다. 내일하고 한 2, 3일 정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연속적으로 봉이 또 한 번 더 들어온다면 네. 연속적으로 좀 들어온다면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또 강한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잠깐 띄워서 마지막 비중 보유 비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장기 지켜봤을 때 퍼펙트 시그널 발생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이끌어 가자. 이렇게 지켜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분석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과 더불어서 주식창에서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 나왔던 YN텍까지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투표를 통해서 들어와 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종목이 지금 먼저 잡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슷비슷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종합 분석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SK이노베이션 실적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일단 그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나간 거죠.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타 사업적인 이야기 현대차와도 그렇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고가 부분은 찍고 나서 오늘 구간에서는 1%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자,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종합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 발생하고 있네요. 육박미인 발생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죠. 적정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가격은 33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적정 주가보다도 살짝 아래에 내려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위로 봤을 때는 200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상위권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치 점수, 실적 구간 긍정적인 점수, 수급도 70점 받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본다면 블록으로 봤을 때 빨간 블록 4칸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자금이 쑥 들어왔다라고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중 전략 지켜보더라도 단기와 장기 퍼펙트 시그널 발생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들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홀딩 전략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다음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카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와 뭐 쌍도마차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5일등 평균선 안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카카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신고가 내는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종합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종합 분석으로 봤을 때 오늘 역시나 육박미인 발생, 육박미인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되어 있고요. 적정한 가격 어느 정도 책정이 좀 되어 있을까요? 42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적정한 가격보다는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목표가는 52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단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나 가치 점수 상당히 좋은. 뭐 올해도 IPO 소식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전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려진 카카오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부분도 80점 받고 있네요. 자, 하지만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네요. 일단 뭐 우리가 신경 쓸 만한 큰 자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파란 블록 한 칸 작은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전략 역시나 퍼펙트 시그널 발생하면서 지금 구간 들고 있는 분들 편안하게 홀딩 전략 이끌어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지켜보면 될까요?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네. 자, 일단 분석 들어와 있는 분들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요즘 포스코 케미칼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22동 평균선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지는 전략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 지금 구간에서도 긍정적인 2%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종합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루 종합 분석. 와우, 7박미인 발생하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가격선 넘어섰겠죠. 아무래도 적정 가격은 12만 6천 원 정도, 지금은 살짝 오버슈팅 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도 일단은 상단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 점수 잘 나오고 있다. 실적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양호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양은 블록으로 지켜봤을 때 조금 아쉽네요. 파란 블록 두 칸 발생하면서 작지만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비중 전략은 단기와 장기 일단 소폭 비중을 좀 줄여두고 나머지는 홀딩 전략 이끌어 가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소폭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나머지 큰 물량을 좀 들고 가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포스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준비를 얘기하는 동안 온 것 같아요. 카메라 뒤에 숨어 있어갖고 얼굴이 안 보여서. 자, 일단 저는 우리 이제 또 아침에 유료 공개 방송을 또 하고 있던 잠시 방에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던 박한샘 우리 또 전문가분이랑 통화를 또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또 일단 김영철 대표가 오셔서 왜 이 친구 나 닮은 것 같지? 근데 왜 전화로 통화를 벌써 가요? 10분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군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어디시라고요? 저 신군입니다. 지금 박창원 씨 찾으시나요? 네? 어디 전화하셨어요? 박한샘 대표님 아니세요? 지금 방송 중이고요. 전 사무장입니다. 저 와우넷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그러세요? 예. 네네. 오늘 통화하기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 오늘 심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네. 네? 생방송의 묘미. 생방송의 묘미라고 이게? 제대로 연결도 안 하고 지면서 생방송의 묘미라고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 중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도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자, 일단 오늘 뭐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3,100포인트 회복을 아침부터도 이제 계속 말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3,100에서부터 사실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좀 피로감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보통 결정을 아니라고 말하지만 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경험적인 요인에서 결정하는 것이 주식도 사실 본인은 모르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100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부터 올라오면 두들겨 맞았다 항상. 이런 박스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올라오면 팔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프로그램 매도지 다른 요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침에 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다시 1,300억 매도로 줄어들었어요. 700억 원이 그러니까 사들인 거죠. 네네. 시장이 움직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장은 매도 그동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거의 70% 이상은 외국인 2조 원 팔았으면 1조 5천억이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저항을 그동안 짓눌렀는데 지금 짓누르지 않고 오늘 3,100에서 일단 멈췄단 말이에요. 사이즈도 1조 원대가 아니라 2천억 팔았다가 1,300으로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순간 폭등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요인을 보자면 프로그램이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걸 컨트롤했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 매도를 3,100 이상에서 때리던 걸 오늘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맞으면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요 굉장히 이게 경험적인 학습 효과거든요. 네네. 그 관점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오니까 지금 거꾸로 주식 정리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3,000억 샀다가 지금 2,000억밖에 안 남았네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꾸로 그리고 콜옵션 때리고 풋옵션 사고 있고. 이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좀 어렵고 경험적으로 뇌리에 박혀 있는 거. 일종의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박혀 있는 거죠. 3,100에 내가 못 팔았어. 그래서 주가 순간 폭락 나올 때 수익을 회수하지 못했어. 혹은 손실이 컸어. 이런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도로 보면 그걸 이용하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수급해서 지금 그걸 조절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네. 외국인들은 그걸 갖고 싸우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오니까 주식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주식을 잘 갖고 있다가 손실 났던 거 이제 회복에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잘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 흐름이 또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또 관심 종목으로 들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종목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이 3,200포인트까지 3,250까지 끌고 왔다가 한번 맛보기 보여주고 그저께 3,000 깨졌다가 지금 다시 3,000으로 넘어와서 3,000 지금 100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다시 시장이 3,500, 600까지 레이스가 시작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도 유형의 재물보다는 무형의 재물 쪽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대규모 자본 집약적인데다가 고도의 숙련된 테크니컬적인 그런 어떤 이 숙련 공동의 노동 집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산업이거든요. 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것이 극대화로 잘 성공한 게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업체죠. 미세 공정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파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서 전 세계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전후로 다 움직이는 빅5 종목이잖아요. 팡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들은 하드웨어 발판이 아니라 플랫폼 발판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부터는 3,0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국내 증시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중심의 종목들. 그러니까 당장 지난번에도 1월에 가장 제가 주목해서 볼 만한 1월 3일 날 그때 신년 특집으로 여러 파트너님과 함께 모여서 방송했던 특집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네이버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타겟 종목으로 꼽았었죠. 네이버, SK텔레콤, 그리고 삼성 SDS.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인데 만약에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비즈니스가 뭐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도 GM에 대해서 뭐 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거 일어났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자동차적인 측면만 보는 거고 실제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네이버라든가 혹은 SK텔레콤 같은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또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리자동차하고 바이두하고 협업해서 바이두라는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안 나가죠. 예, 저희 쪽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바이두가 14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지난 네. 2달간. 네이버 중국의 네이버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나스닥에 거의 더블 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하고 손잡았는데 지리자동차라는 회사하고 플랫폼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플랫폼이 갑이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갑이 아니라 전기차가 갑이 아니라 거기는 을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뭐 애플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에서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S 가장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3,500까지 갔을 때 한국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언택주들이었다면 실질적인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는 패턴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관심 종목까지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좀 잘 하셔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의식 속에서 3,100 정도 오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차익 실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워할 텐데 그런 분들이 우리 또 박한샘 대표님 얘기 듣고 나서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도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사무장님하고 친해졌네요. 제가. 사무장님 성함을 제가 못 물어봐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사무장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조금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뭐 역시나 뭐 얘기했던 종목들 좀 비슷한데요. 최근 이제 뭐 우려했던 주력보다는 갑자기 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은 다시 3,100선까지도 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오늘 21일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해내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살짝은 아쉬워요. 코스닥 지수가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약 1% 가까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미래차, 신재생 관련해서 친환경 뭐 정말 친환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년 내 향후 2년 내에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좀 갈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고요. 일단 그쪽 관련된 종목들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뭐 김영철 대표 혹은 저 혼자서라도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SK이노베이션도 낙폭을 많이 좀 줄였네요.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삼성전자도 약 3% 가까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은 셀트리온 형제라든가 HLB, CJ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분석해 달라고 올린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 좀 우리 김명철 대표 오기 전까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오신 분들 AI 우리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종합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오늘 좀 쉬어가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셀트리온도 최근의 모습들이 상당히 또 뭐 좀 쉬어가다가 슈팅이 또 강하게 한 방 치고 나왔었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유비케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유비케어라는 종목. 자, 유비케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조정이 좀 나와서 최근 그래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8,000원 정도 이탈 지지 한번 잡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하단 부분 좀 잡아야 되는데 요 정도 8,000 정도 구간은 지지를 좀 받고 좀 제대로 서기를 좀 바랍니다. 저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종목 알파고를 통해서 어떻게 또 지켜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분석으로 한번 봤을 때 오늘 하루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돼 있네요. 육박미인 발생하면서 유비케어 긍정적이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너무나 또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 좋아져야죠. 종합 분석 시켜봤고요. 적정한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8,800원 정도 적정한 가격이다. 살짝 아래에 내려와 있지만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위로 봤을 때 중간보다는 살짝 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가치 점수,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점수가 한 중립 정도보다는 살짝 낮다 이렇게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네요. 일단 양은 블록으로 봤을 때 오늘 빨간 블록 2칸 발생하면서 작지만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전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큰 비중을 덜어내고 소폭만 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봤을 때 8,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홀딩 전략 이끌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린이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10번 출석 체크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똑같습니다. 자, 기간은 1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라고 하네요. 와우넷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와우넷 캐시로 500만 원 준다는 거죠? 아니요. 진짜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 난 몰랐지? 대박인데? 와, 내가 추첨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추첨 턱 해갖고 어머나. 자, 일단 김영철 대표님이 오셔갖고 저는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